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5번째 시간 한글 문서 꾸미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글맵시 꾸미기와 그리고 도형 그리기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잠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맵시는 글의 어떤 이렇게 색상이나 글자의 테두리 또 그림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글을 보다 더 예쁘게 꾸미는 그런 기능이었었는데요. 입력 탭에서 입력 탭에 글맵시 만들기를 가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글맵시 이 스타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푸른 계열로 하나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 하나를 해보고, 자, 이걸로 해서 글맵시 꾸미기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모양을 조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글맵시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크기를 좀 줄이려고 했더니 안에 도형들이 이래서, 자, 일단 좀 불필요한 도형을 지우고, 그러면 글맵시를 살짝 내려놓고 예, 이 정도만 할게요. 도형이 자꾸 올라와서, 자, 글맵시를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에 들어가셔서 그림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림자 색상 오른쪽으로 해보고요. 수치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네. 자, 채우기는 분홍색, 현재 분홍색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고, 선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진한 보라색 계열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글맵시의 글꼴 역시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글씨체인데 다른 글꼴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글맵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 복습을 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도형 그리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원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이 도구는 정원과 타원을 같이 그릴 수 있는 도구이고, 이러한 원을 정원을 그리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채 그리면 정원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삼각형은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해서 그린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도형을 그릴 때 밀어서 그리는 방법과 클릭을 해서 그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곡선 이미지를 그릴 때 우리는 처음이라 조금씩 나누어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잎사귀를 그때 그렸었죠. 이게 익숙해지면 곡선으로 밀어서 그리셔도 됩니다. 어느 한 방법이 이것이 옳다가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시고 조금 더 내가 마우스 사용이 원활해지면 이렇게 밀어서 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형에 이렇게 채우기 넣는 방법, 또 이러한 도형이, 이러한 무늬 도형들이 이렇게 있을 때 회전해서 해라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했었어요. 도형도 개체이기 때문에 도형을 수정하거나 도형에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넣으실 때는 항상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 가서 채우기나 그림자 그리고 선 등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짚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은 이러한 도형 말고 주로 그림을 가지고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고 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르느라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던 그림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주 사용하는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림 이름을 따로 지정을 하시고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에 저장을 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가져다 썼던 이미지 어제 못 찾아서 바다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다 가져와 볼게요. 하다 보면 저도 실수를 하고 이렇게 조금 어디 갈 때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러한 강의 형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림의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건데 스타일은 어디에 있냐면 예, 우리가 어떤 개체를 눌렀을 때는 그 개체에 대한 개체 속성과 비슷한 어떤 서식 메뉴들이 상단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한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그리기마당 개체 넣기 설명하면서 2강에서 그 개체를 넣을 때 그림을 잠깐 불러다가 아주 짧은 시간 설명을 조금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해서 그림에 색다른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의 효과, 어, 효과는 여기에 보시면은 그림자, 반사, 네온, 옅은 테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메뉴들은 어디에도 있을까요? 네.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에 가시면 같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곳이 여기 상단이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여기 밑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것은 그림자를 넣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스타일을 적용을 했더니 반사된 그런 어떤 형태의 스타일이 적용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그림자를 한번 넣어 볼까요? 네. 그림자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다르죠? 반사와 조금 다릅니다. 네.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자는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고 여기에서 보이는 여기는 반사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반사, 네. 전체 크기 4분의 3 크기 이렇게 반사 그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네. 마치 물에 비친 듯 그런 반사 효과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네온은 개체의 그 테두리로 어떤 그 강조하는 색상이 이렇게 불빛처럼 적용이 되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강조색들 가운데서 하나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옅은 테두리는 지금 현재 이 개체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뚜렷한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옅은 테두리를 적용하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점점 연해지죠. 이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옅은 테두리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효과를 주려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테두리 크기를 늘린다거나 좀 가늘게 한다거나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때는 위쪽에 메뉴 탭에서 충분히 가능하겠고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을 원할 때는
속성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것이 원활히 수행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투명도라던가 크기라던가 뭐또 자도 거리 이런 것들을 수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들,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이 그림이 어떤 텍스트와 만날 때 이것도 이 강에서 그리기 마당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기 개체이든 이런 사진 이미지이든 배치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텍스트 입력을 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볼 건데요. 우리는 그때 개체 속성에 가서 배치되는 형태를 이미 배웠어요. 자리 차지와 어울림과 앞으로 뒤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글과 어떤 형태로 어우러지는지 배웠었는데요. 그리기마당 개체나 이미지나 적용되는 건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상태는 글자와 그림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어울림 상태이고요. 그리고 글자 뒤로 보낼 때는 글 뒤로, 앞으로 보낼 때는 글 때에 따라서 자리 차지 이렇게 위치를 선택하셔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이번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두 번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 교재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를 작성할 때 어떤 복잡한 내용이나 숫자가 들어간 그런 수식을 필요로 할 때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또는 문서로 어떤 작업을 할 때 이해 도구가 표인데요. 표. 오늘은 표 만드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기 페이지에 할게요. 이거를 매 시간마다 새로 만들기, 새 문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개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도 어떤 장점이 있겠고, 하나의 파일당 오늘 수업 내용을 제목으로 적어서 오늘은 그림 꾸미기, 오늘은 글자 꾸미기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파일에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편하실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강의 10분 들어가시면 과제가 나갈 건데요. 공부하신 내용 가운데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과제를 좀 같이 해로써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볼까 해서,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형태로 그냥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세요. 자, 그럼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표는 입력 탭에 있습니다. 이쪽에 맨 가에 있네요. 왼쪽 위에 여기 표하고 차트. 표를 그리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표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줄과 칸을 쭉 눌러서 드래그를 하듯이 눌러서 내가 원하는 표 형태를 만들어서 마우스를 떼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를 그리는 방법이 있겠고, 다른 방법은 입력에서 표를 누르고 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줄과 칸을 숫자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5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5개의 줄과 5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 표가 만들어질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드래그 하는 것처럼 밀어서 그리는 방법이 더 쉬우신 분들은 표 만들기에서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때에 따라서 자격증 시험이나 어떤 정보 활용 대회 같은 문서를 작성을 할 때 표의 크기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밀어서 그리는 것보다 표 만들기 메뉴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이메일 값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임의대로 표 수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정확하게 이 수치를 집어넣어서 지시하는 크기와 내가 작성한 표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거 표 만들기에서 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의 크기 확인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속성을 할 때 다시 해볼 건데, 개체 속성에 가시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크기대로 되어 있고, 이것을 고정을 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표에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표를 약간 여기저기 좀 수정을 해볼 건데요. 내용을 모두 입력하지는 않고 조금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교재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한 3칸 정도, 3줄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옆에도 그래요. 수입 정도까지만 입력을 한번 할게요. 왜냐면 숫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 수입은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볼 것은 표가 지금 조금 작아서 답답하시죠? 보시기에. 네. 저희 같은 경우에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조절점을 느리거나 줄여서 표 크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표 크기를 조금 넉넉하게 입력해서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와 방향 키를 가지고 우리는 표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키와 우측 방향 키를 함께 누르게 되면 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왼쪽 방향 키를 하게 되면 줄어들고, 그러면 아래쪽은 이렇게 상하로 넓어질 거고, 반대로 위쪽 방향키는 줄어드는 효과를 주겠죠. 한 번씩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블럭을 지정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오른쪽을 누르면 이동을 하고, 왼쪽을 누르면 반대 방향, 그리고 아래쪽, 위쪽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조절하는 방법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표를 조금 처음보다 조금 넓혀 봤고요. 표 안에 글자들도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초록 바탕에 10포인트인데요. 조금만 키워볼게요. 키우기도 가능하고 다른 글씨체로 바꿀 수도 있고 정렬을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숫자는 오른쪽, 다음에 글자 같은 경우는 양쪽 정렬,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거는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우리가 그림도 스타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표에도 보시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윗부분에 보면 표와 관련된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 스타일과 몇 가지들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 선택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볼게요. 네. 스타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어떤 색상이나 어떤 거를 따로 수정을 하지 않아도 깔끔하고 예쁜 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나 정보 활용대 경진대회 같은 그런 출제 문서들을 보면 이 표도 세부적으로 위쪽에 셀을 편집하는 그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을 색깔을 좀 넣어보고 편집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한 다음에 또 오른쪽을 보시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각각을 셀이라고도 하기 때문에요. 이제 이 가로로는 우리가 줄이라고 하고 세로로 볼 때는 칸, 그래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러잖아요. 근데 각각을 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셀 테두리 배경을 들어가 보면 이 창을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봤죠. 네. 그냥 일반 색을 넣을 수도 있겠고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도 있겠고 그라데이션을 조금 넣어볼까요? 노란색으로 시작을 해갖고 예. 이렇게 하면은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영은 좀 다르죠? 수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위쪽들이 배경이 채워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의 셀도 우리는 색상을 바꿀 수가 있겠고,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때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표 안에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셀 테두리 배경으로 가는데요. 단색을 채우는 방법과 그라데이션을 채우는 방법이 있었고, 아래 메뉴를 보시면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림. 그림 이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예, 넣어 볼게요. 바다를 이렇게 내 컴퓨터에 내 문서에 가지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표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림 불러오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에요. 다만 표 안에 셀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차이점이겠죠. 자, 이것을 크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 이 셀의 크기와 보시는 저기 우리가 지금 넣어야 할 곳이 여기잖아요. 네. 이 크기와 그림의 크기가 동일하게 딱 맞아. 남거나 모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을 바둑판식으로 하게 되면 그림이 쪼개져서 보이지 않아요. 다.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색상도 넣을 수 있고 그림도 넣을 수 있고 그라데이션 처리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 표에 우리는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대각선 탭에 가시면 경우에 따라 대각선이 들어가 있는 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각선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표를 저희가 표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고 혹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한번 표 내용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에 우리가 글자와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방법을 방금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셀을 편집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른 표를 한번 그려가지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이 정도 그려가지고 표를 좀 컨트롤 방향키를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셀을 합치거나 지우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의 셀과 셀을 두 개의 셀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셀을 두 개의 셀을 하나의 셀로 합칠 때는 해당 영역을 블록을 지정을 하시고 가장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오른쪽 마우스인데 오른쪽 마우스보다 이제 오른쪽 마우스 사용이 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물칸 편집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주로 이제 밀어내기 방법이긴 한데요. 또
제가 줄칸 편집만 해드렸는데 그 옆에 메뉴까지 지금 다 표와 관계된 메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셀이네요. 그리고 줄칸에 그거 한 번씩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여기에서 셀 합치기를 해볼 건데, 누르면 이렇게 두 개였던 셀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네, 이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셀 합치기. 그림이 똑같이 생겼죠? 셀 합치기. 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우스 오른쪽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M이라고 써져 있네요. M. M. 이것은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그래서 키보드에서 M을 누르면 합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익숙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셀 합치기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합쳐진 셀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겠는데, 역시나 셀 나누는 것도 편집 메뉴에 다 있습니다. 셀 나누기. 우선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통으로 된 하나의 셀인데 줄을 두 개를 하고 칸을 두 개를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줄이 두 줄이 되고 칸이 두 칸이 된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어요.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에서 해볼게요. 역시나 여기에서도 줄과 칸을 둘씩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누기를 누르면 네, 이 안이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셀 합치는 것과 나누는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도 우리가 앞번 시간에 그림이나 이미지 같은 개체들이 텍스트와 어떻게 어우러지는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대부분의 표는 항상 텍스트와 함께 이렇게 어떤 문서를 이루기 때문에 표의 배치 정렬 또한 중요한데요. 표를 선택을 하시고 개체 속성으로 갑니다. 많이 보았던 그 본문과의 배치가 또 나왔죠. 표는 지금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어울림으로 바뀌면 표도 역시나 그림과 함께 어우러져서 표현이 될 것이고요. 네, 똑같습니다. 그걸 앞으로 뒤로. 자,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표를 글자처럼 취급을
한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글자처럼 취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표 자체가 하나의 큰 글씨가 되는 거죠. 지금 커서가 이쪽에서 깜빡거리죠. 표 자체가 아주 커다란 글씨처럼 취급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개체 속성에 가서 이거를 한번 해제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열심히 제가 여기에다 지금 클릭을 해도 표 뒤에 커서가 생기지 않아요. 이 표 자체가 글자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개체로서 어우러지는지 그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보통 문서를 작성을 할 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글 기초 단계를 다 배우고 이제 그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완전한 문서를 하나 작성할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표현은 개체 속성에 가시면요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표 위쪽에 어떠어떠한 표다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네, 표 이름처럼 표 제목처럼 이렇게 붙여 넣는 것이 캡션인데요. 보통은 위쪽에 있죠. 그래서 위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네, 표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울게요. 네, 지우고 여기에 표 캡션 넣기 치고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것에 대한 표의 캡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위쪽에 만들어진 표를 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그 계산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결제 내역이라든가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수강 신청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표를 만들 때 위쪽에 이렇게 캡션을 사용하여 표시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배워본 내용으로 표를 이제 활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될 건데 그와 관련된 그 작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표에 대해서 한번 반복을 다시 한번 해본 다음에 표를 제대로 안에 내용을 넣고 이전 시간에 배웠던 표와 개체와 글맵시와 이렇게 어우러진 표를 하나 작성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